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좀 추모하는 동영상을 좀 찍고 싶습니다. 주로 경제 문제 또 뭐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다가 왜 뜬금없는 영상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고요. 그런 분들께는 좀 죄송할 수 있으나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가 저희 아버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이야기 또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어쩔 수 없이 인간인 이상 한 번은 여의해야 되는 그런 자식들의 입장에서 좀 공감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은 1982년에 농사일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일반적인 일기 형식으로 30여 년간을 계속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일기와 관련해서 저희 아버님 생애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 부고 잘 전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저희 가족들하고 친지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아름으로 직접 오시기도 하고 또 조의금 보내주시고 또 화환까지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좀 소식을 미리 전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저희 아버님 명복을 빌어주시면 제가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동영상을 좀 찍고 싶었던 이유는 특히 이래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가 아버님이 남기신 일기를 가득 쌓여있는 일기를 발견을 했고요. 그게 정말 수십여 년 동안 써온 일기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창 쓰실 때는 거의 하루도 그러질 않았고요. 이게 사실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가끔씩 뭔가를 쓴다, 일기를 쓴다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쓴 줄은 어머니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아버님께서는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해 농사에 참고하려고 농사일기로 82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날 있었던 중요한 그런 일들도 기록하고 또 간단한 성원까지 이제 곁들이면서 일반적인 일기 내용과 이제 형식에 점점 좀 가깝게 일기를 써 가셨습니다. 제가 이 일기를 발견하고는 속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버님이 속정이 더 깊고 더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아버님을 제가 너무 잘 몰랐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는데 아버님과 더 이상 의식이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님과 더 이상 다시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집념의 사나이이기도 했는데요. 젊은 시절 부산에서 건축공사판에서 미장일을 하셔서 번 돈으로 한 300평에서 시작하셨던 걸 한때는 한 7,000평까지 늘리기도 하셨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한갑 나이에 운전면허증을 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남들이 다 잠든 새벽에 일어나서 뭐 계속 이 운전 연습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전을 익히셨어요. 그 기록들이 일기장에 생생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진짜 어둑어둑할 때 새벽길을 나셔서 운전을 익히는 과정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 나거나 좀 부주의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떤 걸 고쳐야겠다 그런 내용들을 또 일기에 다 적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이제 집안일들을 거들다 보니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은 비 오는 날이 너무 기다려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고 여쭤보면 비 오는 날이 돼야 학교를 겨우 갈 수 있었대요. 해가 쨍쨍한 날은 계속 일을 하셔야 됐고. 그래서 그만큼 배움에 이제 고프셨던 분이고 또 거꾸로 그만큼 배움에 한도 깊으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독학으로 한글도 깨치시고 웬만한 한자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일기를 기록해 오셨습니다.
또 배움의 한이 깊었던 만큼 저희 자식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진짜 아낌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 농사 지으셔서 진짜 몇 푼을 가지고 이 거래할 때 실랑이를 하시던 분이지만 또 저희 삼남매, 저까지 저희 누나 형까지 삼남매를 교육하는 데는 진짜 아낌없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 들으면 의아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누나는 저희 시골 마을에서 여자로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대학에 다닌 사람이 됐고요. 또 저는 학비가 비싼 서울의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님이 다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해 주신 덕분인 거죠.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이렇게 헌신해 오셨는데, 그런 아버님을 저는 생전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내키는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뭐 명절을 포함해서 고작 몇 번 찾아뵙는 게 다였고요. 몇 년 전부터는 아버님이 눈에 띄게 좀 세약해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자주 가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몇 년은 더 사시겠지 이렇게 이제 좀 방심을 했고요. 또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자주 가뵙지를 못하는 사이에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언젠가 때가 되면 떠나간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언젠간 떠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다른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떠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에도 계속 아버님 기력 세해지시는 걸 보면서도 몇 년 더 사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뭐 심지어 지난해까지만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2, 3년은 더 사시겠지 이랬는데 올해 5월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급전직하로 진짜 건강이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뒤늦게 좀 효도를 하겠다고 집에도 자주 내려가고 간병을 집에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너무 뒤늦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좀 제대로 이렇게 저와 길게 의사를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애처로운 심정으로 이렇게 돌보기는 했지만 정말 자식으로서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충분히 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동영상 지켜보시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단순히 언젠간 떠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떠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게 가장 좋은 효도가 아닐까. 여러 가지 물질로, 돈으로, 또 음식으로 잘 대접해 드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목소리 자주 들려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게, 그리고 따스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효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후회가 되는 건요, 저희 아버님한테 살아생전에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병상에 계실 때 제가 정말 울먹이는 목소리로 여러 차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이 얼마나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왜 그 이야기를 아버님한테 평소에 좀 말씀을 못 드렸을까, 그것 또한 너무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한국에 뭐 아버님들 감정 표현 안 하시는 분들 많지만 속정은 생각보다 되게 깊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버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거꾸로 여러분들도 아버님을 떠나보내시면 또는 어머님을 떠나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님, 어머님을 훨씬 사랑했구나 라는 사실을 오히려 뒤늦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평소에 기회 있을 때 사랑한다, 그리고 평소에 시간 될 때 사랑한다는 말씀 자주 드리시고 자주 안아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버님을 떠나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의 의술이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대의 우리 의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매정하고 비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저희 정조 할머니든 또는 할머니든 돌아가실 때 보면 집안에서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족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상태를 살펴보면서 가족들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다들 영면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 어르신들이 이제는 그냥 요양병원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또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 경우에도 아버님을 거의 마지막 순간에 거의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정도 주어지는 그런 면회만을 통해서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면회하는 정도로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조금 더 살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병원에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숨져가는 과정이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죽음의 순간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짧게 살더라도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순간을 나누고 싶은 그런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가는 게 맞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걸 전혀 지켜주지 못하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꼭 옳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으면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가족들이 가능하면 시간이 되거나 여력이 되는 가족들이 집안에서 보면서도 그 주치의들을 불러서 마지막까지 치료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다시 이제 보는 가운데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 시스템 또는 그런 제도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하고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인간적인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 제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느낀 바가 되게 많아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끝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더 이상은 길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쭉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 살아실 때 잘하여라. 그래서 잘하는 것은 그냥 딴 거 없다. 평소에 늘 다정하게 전화 드리시고 자주 찾아뵙고 말씀 나누시는 것. 그걸 아버님, 어머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한번 겪는 일이지만 저도 상상을 잘 못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굉장히 아픈 일이어서 부모님을 잃거나 또는 가까운 가족을 잃는 그런 분들께는 저도 마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버님 60년 넘게 힘든 노동 또 가족들에 대한 헌신을 다 마치시고 이 하늘나라로 떠나신 저희 아버님의 명복을 좀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또 한마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라도 이제 좀 힘든 노동을 멈추시고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